인간에 대한 세뇌, 그건 어디까지 가능할까? 2002년 3월 6일 17살 소녀는 조부모 집에 몰래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갇혀있는 곳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나도 계속 갇혀 있었어요. 손녀의 전화를 받은 조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음날 경찰은 코라키타구의 맨션으로 출동해 17살 소녀를 붙잡고 있던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감금한 두 사람의 이름은 마치나가와 준코, 둘은 동창관계라고 했습니다.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고 그 집안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모두 7명이 살인 및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고문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 세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츠나가가 기타규슈에 있는 동창 준코의 집으로 들어온 이후 가족들을 서로 이간질하게 시켰고 서열을 정했으며 서로 감시하고 고문하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200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기타규슈 감금 살인 사건. 모든 건 마츠나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로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언어로 어디까지 조종하고 세뇌할 수 있을까? 그 답을 듣기 위해 크라임 신문실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궁금하다고. 무슨 일 있으세요? 허영사,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답할 수 있는 분을 섭외를 잡아왔습니다. 웨이터예요 오늘? 코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모셔왔습니다. 언어를 통제하면 사람의 사고를 통제할 수 있을까? 언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쓸 것이다. 근데 어떤 말들을 딱 쓰면은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말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주제에 가장 이제 서두를 열 만한 첫 번째 파일함을 열면요. 이거 가장 유명한 캐릭터죠. 한니발 렉터. That expires in 1 week. You're not real FBI, are you? 실존 인물이에요? 그 하니발 렉터라는 사람은 일하는 이름은 없는데 그와 유사한 캐릭터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뭐 저기 프리디걸 선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스탈링을 옆방에 있는 성도착 범죄자가 자유행위를 하면서 정액을 얼굴에 뿌려갖고 이 렉터는 아주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그렇지. 내 건데 내 걸 건드려?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여버려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 매우 괴로운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혀를 깨물고 자살하게 만드는. 그래서 언어를 통해 심리를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주제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 장면이죠. 1984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응답하라요? 응답하라 1988 아닌가요? 그래요? 집에 갈래요. 안 맞아 여기랑. 동물농장 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 나오는 사회는 정말 극단적인 통제 사회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정부가 쓰는 통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상 통제인데, 진리성이라는 그런 국가기관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데 그 진리성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점점 어휘를 줄여가는 거예요.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뭐 우리가 좋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환상적이다 뭐 멋지다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못 쓰게 하고 좋다만 쓸 수 있게. 그래서 약간 이제 말하자면 뭐 초등학교 수준 어휘만 사용할 수 있게. 지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어를 통제하면 사람의 사상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어휘밖에 없다면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표현하지도 못하니까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정교하고 복잡한 사고는 아예 하지 마라. 그게 영화화된 게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예, 맞아. 거기도 태우죠.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여러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 특히 이제 뭐 그림이라든가 문학 작품 같은 거를 절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가족의 대화도 되게 형식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개그 콘서트에 밥 먹자. 약간 이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감정적인 얘기를 못 하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되게 건조하게 만들면서 통제하는 방식이 네. 그 영화죠. 내용이구나. 네. 또 관련된 일화가 조지 살마나자. 이 이야기가 저도 사실 이거를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걸 찾아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거 18세기 초에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지 살마나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포모사에서 왔다고, 포모사가 오늘날의 대만이래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 센세이션을 상당히 일으켰던 그런 사건인데, 그때 영국 사람들은 포모사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모르고 정말 애매한 개념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 상류층 사람들이 살마나자르를 앞다투어 초대해서 너네 나라 얘기 좀 해봐라. 근데 이 사람이 라틴어를 할 수 있어가지고 라틴어로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동양에 대한 관념대로 굉장히 엽기적으로 막 뭐 인육을 먹고 뭐 인신공양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진짜 정말 무슨 뭐 리얼리티 쇼 보듯이 막 홀딱 빠져가지고 듣고 앞다투어 막 사람들이 서로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금발에 파란 눈이었대요. 서양인인데? 네, 그런데 그때 영국 사람들은 동양인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생겼다는 것조차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가짜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뭐 좀 의심하는 사람들도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데 진짜 그 포모사의 역사, 뭐 지리, 문화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백과사전을 쓰고 언어를 완벽한 포모사어를 만들어가지고 진짜라 이 나라가 있고 내가 그 나라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름이 조지 살마나자르인데 대만 사람들 이름은 펑싱 팔라야 막 이런 느낌인데. 근데 대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때 사람들 모르죠.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사기꾼이 어쨌든 언어적 재능 같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이 또 쓰는 언어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 정확히 말하면 소시오패스적 사이코패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사회성으로 가장한 이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잘 터득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특정한 언어들을 쉽게 쓰는 거죠. 이런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결정한다고 했던 이론 같은 게 있다면서요? 사피오워프 가설, 이게 1984의 어떤 뭐랄까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가설인데요. 지금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져가지고 이제 언어학에서는 좀 폐기된 가설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뭐 어떤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됐는데 그 말을 쓰게 되면서부터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쓰니까 신고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그전엔 그루밍이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루밍이었죠. 그다음에 그루밍이 없었을 때는 쇠뇌. 그전에는 쇠뇌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뒤에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게 사고가 확장되니까.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신고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행위를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학적 행위를 언어가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으로 치면 사실은 이제 언어가 어떤 좀 얼정 정도는 사고를 좀 바꾸어 놓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권력기관에서는 또 항상 이렇게 언어를 통제해서 뭐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교육부에서 뭐 민주주의라는 말을 자유민주주의로 다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언어를 통제해서 사람들 생각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고라고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들이 그런 거. 그런 것도 그럼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언어를 쓰게 되면은 그 사건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12구 참사를 그냥 사고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것이 참사가 아니다 사고라고. 그러니까 쓰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트루먼 쇼에 트루먼이 쓰는 용어는 계속 일상적 용어예요. 근데 트루먼은 뭐예요? 바다를 보고 싶고 뭐 어디 하잖아.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생각하면은 나가고 싶잖아요. 맞아. 단어를 알면 개념을 알면 어떤 뭘 하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집약적인 게 사전인 것 같아요. 사전은 말 그대로 단어를 이제 정의를 하고 개념을 정의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관련된 지금 에세이집을 쓰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완벽한 사전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쵸. 이거는 뭐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복한 사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네. 사전 편찬자들이 나온 거, 원래 배를 엮다라는 소설, 일본 소설이 원작인데 네. 거기에 그 사전 편찬자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두고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기존 사전을 보면 이제 사랑은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맞는 정의인가?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이 있는데 네. 거기에도 사랑이 이제 뭐 이성 간에 일어나는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이건 너무 이성의 중심적인 정의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면 들어가 보시면은 예, 그 바뀌었어요? 이성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예. 이게 사전이란 건 사실은 어떤 생각을 거기에 가두는 거죠. 네. 딱 가두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 생각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 그러니까 왜 이게 맞는 거야? 아, 이거 틀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우리 옛날에 백과사전이 아니라 그 뭐지? 전과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정답 다 써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전이라는 그렇죠. 걸.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 그렇죠. 개념 자체가 되게 있어 보이네요. 하여튼 뭐 책의 마무리가 쪽으로 가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올가맬 수가 없다. 계속 언어가 흘러가고 네. 단어가 사람이 쓰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규정할 수도 없고 언어가 사람의 어떤 사고를 하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그런 것들이 언어를 계속 또 바꿔가는 면이 있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차별적인 말 같은 거는 안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말들을 안 써야만 우리가 좀 더 이제 상처받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 유모차라고 했던 거를 유아차라고 네. 한다든가 맞아. 또 이제 학부모도 요새는 학부모라고 하지 않고 예, 뭐 보호자라고 하던가요? 뭐 주양육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쓰는 것처럼 네. 의미는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언어를 쓰려고 이렇게 노력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되면은 번역가님 입장에서는 더 힘드시겠어요. 약간 그런 것들 책은 특히 이제 그 되게 수명이 좀 긴 편이거든요. 네. 어떤 책은 10년, 20년도 가요. 한번 번역을 해놓으면. 그럼 이제 그때 한 10년 전에 번역한 책을 보면은 그 사이에도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촌스러운 것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은 제가 한 20년 전에 번역한 책을 이제 다시 재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개정판을 낸 적이 있었는데 전자오락이란 말 썼더라고요. 전자오락실. 지구오락실도 아니고 대본자리 지하실도 이렇게 아니고. 20년 전에 썼거든요, 그 말을.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이죠. 요즘엔 뭐라 그래요, 근데? 요즘 다 그냥 게임이라고 그냥. 게임장. 저희는 중세시대에 삽시다. 전자오락실 너무 귀여운데요? 그쵸. 네, 전자오락실.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주제는 언어가 과연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를 통제할 수 있을까였는데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폐기된 가설처럼 이 어떤 정신 세계를 구축을 완벽하게 어떻게 1984처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로 좀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네. 오늘도 해결했구만. 오늘도 해결했구만. 교수님은 이게 매력이에요. 제가 지금 한 5년, 4년 이렇게 보는데 하나도 연기력이 늘질 않아요. 이 우직함.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니야. 이게 매력이에요, 진짜. 네, 교수님이 연기력 늘면 오히려 팬분들이 서운해하세요. 오늘도 해결했고.